네, 참 진짜 잘생기셨어요. 네, 뭐 제 욕심 같아서는 뭐 욕심도 아니죠. 진짜 나중에 기회 된다면 꼭 한번 보여드리고 싶고, 아시아나항공 타시면 잘생긴 남자분들 보시면 아 그때 이분이 아닐까라고 생각하셔도 될 만큼 잘생기셨는데, 뭐 오늘 영상 역시 지금 현직에 계신 항공에 이제 현직에 계신 분이기 때문에 저희가 얼굴이나 목소리를 노출할 수 없다는 점 양해해 주시고 이해해 주시고, 하지만 많이 아쉬울 거라는 거 알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일부에서 항공사에 대한 좋은 얘기들을 많이 했고요. 지금부터는 면접이나 이제 취업하는 상황에 대해 몇 가지 좀 여쭤보겠습니다. 먼저 면접에 대해서 여쭤볼 건데, 그 아시아나 항공은 입사 과정이 어떻게 되나요? 아시아나 항공 면접 과정은 두 단계로 나눠져 있었습니다. 첫 번째는 서류 면접, 그럼 서류 면접까지 하면 총 3단계였고요. 서류 면접, 1차, 2차 최종. 2차가 최종이었습니다. 다시 한번 그걸 네, 말씀해 주시죠. 네. 서류 단계가 있었고 1차 면접, 그리고 최종인 2차 면접까지 이렇게 나눠져 있었습니다. 2차 면접까지. 그러면 1차 면접이 실무진 면접이고 2차가 임원 면접인 건가요? 맞습니다. 뭐 혹시 뭐 특별하게 면접 과정에서 기억에 남는 면접이 있거나 한 게 있습니까? 사실 아시아나 항공은 영어 스피킹 점수가 어느 정도 기준 이상일 경우에 영어 면접을 면제받을 수 있는 그런 게 있는데, 네. 저는 영어 면접을 봤습니다. 영어 면접을 받고 그때 당시 최종 면접과 함께 진행되는 영어 면접에 총 4분이 같이 보게 됐었는데, 2차 최종 면접에는 총 16명의 지원자가 면접을 보게 되고요. 그만큼 영어 면접을 볼 일이 없을 수도 있는데 저는 제 선택으로 봤습니다. 그래요? 네. 선택하신 이유가? 사실 영어 스피킹 점수가 그 기준에 부합하는 점수였지만 그 기준치 최저점이었기 때문에 이걸 서류로 제출했을 때 오히려 마이너스가 될 수도 있겠다. 영어를 잘하진 않지만 그래도 보여주는 게 낫겠다는 전략으로 저는 영어 면접을 봤습니다. 결론적으로는 뭐 지금 여기에 앉아 계시니까 잘한 선택이라고 할 수 있겠네요. 이 면접을 보고 난 뒤에 내가 면접에서 좀 합격할 것 같다라는 생각을 한 적이 있습니까? 면접 보고 난 뒤에? 사실 아시아나 항공이 워낙 적은 숫자의 남자 승무원을 뽑다 보니까 그런 확실성은 전혀 느끼지 못했습니다. 최종 발표하는 그 순간까지도 계속 조마조마 좀 불안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럼 최종 면접, 최종 합격 문자를 받거나 메일을 받았을 때 기억나세요? 그때 기분? 네, 기억납니다. 어땠어요? 그때 크리스마스 이브였고요. 제가 아르바이트를 하고 있었고요. 아르바이트 하는 중에 발표가 되었다는 소식을 받고 아르바이트 하시는 같은 동료분들하고 같이 확인을 했죠. 거의 파티 분위기였죠. 그 얘기를 옆에서 듣고 있는데도 제 뒤에 소름이 딱 돋을 정도로 그때의 기분이 충분히 상상이 가네요. 사원증을 또 첫 번째 뭐 비행 크루 아이디라고 하죠. 받았을 때 그때 기분도 뭐 물론 또 남달랐을 것 같은데. 대부분의 취업 준비생들이 꿈꾸는 순간이잖아요. 그 회사의 사원증에 자신의 사진이 들어있고 자신의 이름이 박혀있고, 그걸 받았을 때 지금도 지금 광대가 막 올라가는데 그냥 마냥 좋았던 기억밖에 없습니다. 그냥 너무 좋았어요. 그 최종 합격했을 때랑 첫 번째로 사원증 받았을 때랑 그래도 두 개의 느낌이 물론 다 좋지만은 그래도 조금의 차이가 있잖아요. 그쵸. 합격했을 때는 정말 이제 됐다. 이제 이 길고 지루한 이 시간을 벗어날 수 있겠다라는 그런 안도감이 먼저 들었고, 사원증을 받았을 때는 그냥 뭐 좀 흥분 상태였습니다. 그냥 정말 날아갈 듯이 기쁘고 그랬던 것 같아요. 맞아요. 뭐 두 번 다 기분 좋은 그런 순간이었을 거니까요. 그러면 이제 아이디를 받고 첫 비행을 갔을 건데, 뭐 어딘지 뭐 노선, 정확한 노선은 말씀 안 해주셔도 되지만은 뭐 미국인지 유럽인지 그리고 그때 비행이 어땠는지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정확하게 기억이 납니다. 시드니 비행이었고요. 정말
어떻게 지나갔는지 모를 정도로 정신없이 지나갔습니다. 그런데 가장 기억에 남는 거는 제가 화장실에 휴지를 가는 법을 몰라서 그걸 이제 저의 선배님들한테 여쭤봤는데 아직까지도 그 생각만 하면 이불킥할 정도로 군대 다녀온 남자가 이제 뭐 나이도 어느 정도 먹었는데 화장실 휴지 가는 법을 몰라가지고 쩔쩔매고 헤매고 또 선배님들한테 도움을 구할 때 정말 신입이 할 수 있는 그런 질문이고 실수이긴 하지만 그러한 자신을 제가 납득하기가 좀 어려웠습니다. 너무 부끄럽고 창피했습니다. 그래도 그때가 있었으니까 또 지금이 있을 수 있는 거죠. 혹시 그러면은 첫 비행 말고 지금까지 비행을 하시면서 가장 기억에 남았던 비행이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저는 샌프란시스코 비행이 정말 가장 기억에 남는데 제가 어릴 때부터 꿈이었던 그 메이저리그 그리고 그 중에서도 제일 좋아하는 그 샌프란시스코에 있는 야구장을 가보는 게 정말 꿈이었는데 그게 실제 이루어진 거죠. 그 야구장에 걸어가면서 야구장이 이제 희미하게 보일 때부터 정말 이게 울컥울컥하고 또 야구장이 정말 제 눈안에 들어왔을 때는 사실 눈물을 조금 흘렸습니다. 그때 그 감동은 정말 아직까지도 잊지 못할 것 같아요. 실제로도 뭐 대한항공이든 아니면 제가 뭐 아시아나항공 뭐 다른 분들 인스타를 보건 진짜 많은 분들이 그런 걸 제일 좋아하시더라고요. 뭐 대한항공에서 마드리드 비행이 나왔다. 거기 축구장에 가서 내가 응원을 하고 거기에 있었다는 것만으로도 되게 기분 좋아하는 것처럼 샌프란시스코의 비행 기억이 남았다는 건 좋아하는 그 꿈의 구장에 또 갈 수 있었던 거. 좋습니다. 스테이를 하게 되면 보통 어떤 걸 많이 하세요? 현지 호텔에서 혹은 스테이에서? 저는 항상 비행 가기 전에 스타벅스를 검색하고 갑니다. 그 근처에 스타벅스가 있는지 없는지. 대부분 스타벅스가 있더라고요. 저는 카페에서 혼자 시간 보내는 걸 좋아해서 주로 카페 스타벅스를 찾아가고 그 외에는 주로 방에서 쓰는 편입니다. 그래도 해외를 다니다 보면 나는 이 스테이만큼은 좋다. 뭐 여행 때문일 수도 있고 혹은 뭐 다른 이유 때문일 수도 있고 나는 어디 스테이를 제일 좋아하고 선호하시는지. 정말 좋은 곳들이 많은데요. 저는 개인적으로 뉴욕을 제일 좋아하는 것 같아요. 뉴욕에는 뭐 볼거리, 먹을거리도 많지만 야구장이 2개나 있거든요. 뉴욕 매치랑 뉴욕 양키스. 그래서 정말 2개 중에 하나는 꼭 야구 경기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야구를 보러 가는 게 제 스테이에서 가장 큰 낙인 것 같아요. 아시아나 항공 뉴욕 호텔이 라구아디아 호텔 근처에 있는 거 맞나요? 맞습니다. 왜냐하면 그 근처에 대한항공이 있었기 때문에 저도 크루버스를 타고 지나가면서 항상 뉴욕 매치 스타디움을 보면서 다음번 비행 오면 저기를 꼭 가야지 했는데 그 비행이 제가 마지막 비행이 될지 몰랐습니다. 진짜 많이 아쉽더라고요. 저는 뉴욕을 자주 나와서 다음번에 꼭 가야지 그런 생각을 하다가 결국에는 못 가고 끝났습니다. 아쉬웠습니다. 그렇다면 해외 숙소 호텔 중에 이곳이 개인적으로 제일 좋다 했던 곳이 있다면요? 저희 승무원들도 대부분 다 공감하실 건데 그 베트남 사이공에 있는 호텔이 정말 컨디션이 제일 좋은 것 같습니다. 거기 가면은 뭐 호텔 기본 룸 컨디션도 좋을 뿐더러 주변에 뭐 먹을 것도 편하게 많이 준비해 있기 때문에 정말 좋은 것 같아요. 사이공 먹을 거 많죠. 많습니다.